마치 전설 속 존재가 현실로 걸어나온 듯한 고양이다. 털이 거의 없는 매끈한 피부, 그리고 뒤로 우아하게 말린 귀. 처음 마주한 이들은 그 외형에서 신비로움과 경외감을 동시에 느낀다. 그러나 이 고양이의 이야기는 단순한 외형을 넘어 인간의 호기심과 애정이 빚어낸 현대의 창조적 품종이라는 점에서 더욱 흥미롭다. 엘프캣의 기원은 비교적 최근이다. 21세기 초 북미 지역, 특히 미국에서 두 가지 독특한 품종이 결합되며 탄생했다. 하나는 털이 거의 없는 특성을 지닌 스핑크스, 또 하나는 귀가 뒤로 말리는 특징을 가진 아메리칸 컬이다. 이 둘의 교배를 통해 만들어진 엘프캣은 이름 그대로 엘프 요정처럼 기묘하고 아름다운 외형을 갖게 되었다. 원산지는 명확히 북미이며 아직까지는 국제적인 공인 품종으로 완전히 자리 잡은 상태는 아니지만 애묘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받고 있다. 이 고양이의 품종적 특성은 매우 독특하다. 피부는 부드러운 가죽처럼 따뜻하고 미세한 솜털만 존재하거나 거의 무모 상태에 가깝다. 귀는 단순히 접힌 것이 아니라 뒤로 자연스럽게 말려 올라가 있어 마치 판타지 속 생명체를 연상시킨다. 체형은 근육질이며 균형 잡힌 구조를 가지고 있고 눈은 크고 표현력이 풍부하다. 이러한 외모는 단순한 변형이 아니라 유전적 특성의 결합으로 형성된 것이다. 스핑크스의 무모 유전자와 아메리칸 컬의 연골 변형 유전자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지금의 형태가 만들어진다. 엘프캣은 외모와 달리 성격이 매우 온화하고 애정이 깊다. 사람을 잘 따르며 보호자와의 교감을 강하게 형성한다. 외로움을 잘 타는 편이라 장시간 혼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성격 덕분에 일부 문화권에서는 엘프 캣을 행운을 부르는 존재 또는 영혼을 위로하는 동물로 상징화하기도 한다. 특히 현대의 반려동물 문화에서는 외형적 희귀성과 더불어 감정적 교감 능력 때문에 치유의 동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역사적 위상은 아직 깊지 않지만 문화적 상징성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인터넷과 SNS를 통해 엘프캣의 이미지가 퍼지면서 이 고양이는 미래형 반려동물 또는 유전자, 예술의 결과물로 불리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인간이 만들어낸 새로운 생명 형태라는 점에서 윤리적 논의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엘프캣을 둘러싼 전설과 상상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인간의 감정과 문화적 상징이 결합된 하나의 현대 신화처럼 확장되고 있다. 이 고양이는 실제로는 21세기에 탄생한 품종이지만 그 외형과 분위기는 오히려 시간의 경계를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털이 없는 매끈한 피부와 깊은 눈빛은 고대의 신성한 존재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가장 널리 퍼진 이야기는 고대 이집트의 신성한 고양이의 환생이라는 해석이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고양이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신의 화신으로 여겨졌고, 특히 바스테트와 같은 신은 인간과 고양이의 경계를 넘나드는 존재로 묘사되었다. 엘프캣의 매끈한 피부와 날렵한 실루엣은 고대 벽화나 조각 속 고양이와 놀랍도록 닮아있어 일부 애묘가들은 잊혀졌던 신성의 기억이 현대에 되살아난 것이라 말하기도 한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엘프캣을 요정 세계에서 넘어온 존재로 본다. 귀가 뒤로 말린 형태는 인간의 상상 속 요정이나 엘프의 귀를 연상시키며 이 때문에 이름 또한 엘프캣이 되었다. 일부 사람들은 밤에 엘프캣이 창가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다른 세계와 소통하는 문지기 같다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특히 어둠 속에서 빛나는 눈은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든다. 흥미로운 에피소드도 여러 가지 전해진다. 어느 보호자는 자신의 엘프캣이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응시하는 행동을 반복했다고 이야기한다. 아무것도 없는 벽을 조용히 바라보며 마치 누군가와 교감하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한다. 그는 이 모습을 보고 보이지 않는 존재와 영감하는 것 같다고 느꼈고, 이후 그 시간을 고양이의 명상 시간이라 부르며 존중하게 되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한 어린아이가 엘프캣을 처음 보고 이 고양이는 꿈속에서 본 적이 있어요 라고 말한 이야기가 있다. 아이는 그 고양이를 밤의 요정 친구라고 불렀고, 이후
그 고양이와 함께 잠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이 일화는 엘프캣이 사람의 무의식과 감정에 깊이 연결될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엘프캣이 집안의 기운을 바꾼다는 이야기도 종종 등장한다. 어떤 집에서는 엘프캣을 데려온 이후 가족 간의 갈등이 줄어들고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고 말하기도 한다. 물론 이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를 고양이의 특별한 존재감으로 해석한다. 또 하나 흥미로운 상상은 엘프캣은 감정을 읽는다는 것이다. 보호자의 기분이 우울할 때 유독 가까이 다가와 몸을 비비거나 조용히 곁을 지킨다는 경험담이 많다. 이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엘프캣을 작은 치유자 또는 감정의 수호자로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모두 과학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인간의 감정과 상상력이 만들어낸 해석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러한 전설과 에피소드들이 엘프캣이라는 존재를 단순한 희귀 품종이 아니라 의미를 가진 존재로 확장시킨다는 것이다. 인간은 특별한 외형과 교감을 통해 이 고양이의 이야기를 부여하고 그 이야기는 다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는다. 결국 엘프캣을 둘러싼 전설은 이 고양이가 얼마나 특별한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깊이 연결되고 싶어 하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외모적 특징 외에도 유전적 특성은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털이 없기 때문에 체온 유지가 어렵고 피부가 외부 환경에 직접 노출된다. 따라서 햇빛에 오래 노출되면 화상을 입을 수 있고 겨울에는 체온 저하를 막기 위한 보호가 필요하다. 또한 피부에 기름이 쌓이기 쉬워 정기적인 목욕이 필요하다. 건강관리 측면에서는 심장질환, 특히 비대성 심근증 HCM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스핑크스 계열에서 비교적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질환으로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하다. 귀 또한 말려있기 때문에 통풍이 제한될 수 있어 청결 관리가 필요하다. 훈련은 비교적 쉬운 편이다. 엘프캣은 지능이 높고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즐기기 때문에 긍정 강화 방식의 훈련에 잘 반응한다. 간단한 명령이나 놀이를 통해 학습이 가능하며 심지어 일부 개와 유사한 행동도 습득할 수 있다. 교배와 출산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유전적 특성이 결합된 품종이기 때문에 건강한 개체 간의 계획된 교배가 필수적이다. 출산 시에는 일반 고양이보다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며 새끼 역시 체온 유지와 면역력 관리가 중요하다. 삶의 마지막 순간, 엘프캣의 장래 또한 특별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많은 보호자들이 이 고양이를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닌 가족 또는 동반자로 여기기 때문에 장례를 통해 감사와 애도의 마음을 표현한다. 일부는 자연 장례를 선택하고 일부는 기념물이나 추모 공간을 마련하기도 한다. 엘프캣은 단순한 희귀 품종을 넘어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다. 자연이 아닌 인간의 선택과 의지로 탄생한 이 고양이는 동시에 인간에게 깊은 감정적 연결과 책임을 요구한다. 그 신비로운 외모 뒤에는 섬세한 관리와 깊은 애정이 필요하며 바로 그 점이 엘프캣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